안녕하세요. 행복한국 채널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공감하는 주제 필코노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말이 좀 낯설죠? 필코노미는 기분을 뜻하는 말과 경제를 뜻하는 말을 합친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요즘은 물건을 살 때 기능보다 내 기분이 더 큰 이유가 되는 시대,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필요해서 산다가 더 많았다면, 요즘은 이걸 사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산다가 늘어난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시장에 갔다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도 예쁜 과일이나 떡 하나 더 사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 좀 기분이 꿀꿀했는데 이거라도 사면 기분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요. 이게 바로 필코노미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흐름이 더 커졌고, 기업들도 그 마음을 아주 잘 알고 그 마음을 겨냥해서 물건을 만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이런 기분 경제가 커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즘 사람들 마음이 참 바쁘고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뉴스만 틀어도 사건 사고가 많고 물가 얘기 나오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큰 행복보다 작은 위로, 큰 목표보다 당장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아껴서 큰 걸 사는 소비가 많았다면, 지금은 내가 오늘 하루 버틴 보상으로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작은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커피 한 잔, 빵 하나, 좋아하는 간식, 향 좋은 비누, 작은 화장품, 잠깐의 여행, 이런 것들이요. 가격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사람 마음에는 꽤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나를 챙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필코노미는 이런 감정이 소비를 움직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필코노미 시대에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기분을 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차 한 잔이라도 예전엔 맛있냐, 양이 많냐가 중요했다면, 요즘은 내 기분이 좋아지는 분위기냐, 나를 대접받는 느낌이 드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조명, 음악향, 인테리어, 사진 찍기 좋은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놓죠. 결국 여기에 있으면 내가 괜찮아지는 느낌, 그걸 파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시장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를 넘어서 이걸 먹으면 내가 나를 관리하는 사람 같고 더 오래 건강할 것 같고 마음이 놓인다, 이 감정이 들어가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살 빼야지가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스트레스 풀려고 걷는다, 기분이 좋아져서 운동한다,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코노미는 젊은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생활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필코노미는 좋은 면도 있고 조심해야 할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부터 보면 사람 마음을 돌보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정서와 마음, 건강이 중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힘들어도 참아, 기분이 무슨 대수냐, 이런 분위기가 강했다면, 요즘은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건 꽤 건강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살아온 세대에게는 마음을 챙기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 소비가 과해지면 지출이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뭔가를 사서 풀려고 하면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도 나중엔 후회가 남아요. 내가 왜 이걸 샀지, 이 돈이면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또 스트레스가 되죠. 특히 정기구독, 자동결제 같은 것들은 한 번 해두면 매달 돈이 빠져나가서 어느 순간 내가 뭘 이렇게 많이 결제하고 있었지 하고 놀라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을 이용하는 마케팅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요즘 광고를 보면 이런 말이 참 많아요. 당신은 충분히 힘들었다, 오늘은 당신에게 선물하라, 지친 당신을 위한 힐링, 나를 위한 작은 사치 같은 말들이요. 말은 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구가 계속 반복되면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래 사야겠다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필코노미 시대에는 광고를 볼 때도 한 번 더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위로하고 싶어서 사는 건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필코노미 시대에 현명하게 마음도 챙기고 돈도 지키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 체크 10초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뭔가 사고 싶을 때 딱 10초만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외로워서 그런가, 답답해서 그런가, 오늘 누가 한마디 해서 마음이 상했나, 이렇게요. 감정의 이유를 찾으면 소비 말고 다른 해결책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외로우면 전화 한 통이 더 낫고, 피곤하면 잠깐 쉬는 게 더 낫고, 억울하면 산책이 더 풀릴 때가 있어요. 두 번째, 기분을 올리는 저비용 습관을 미리 만들어두기입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차 마시기, 음악 듣기, 스트레칭, 동네 한 바퀴 걷기,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기, 사진 한 장 보기, 일기 한 줄 쓰기, 모임에서 사람 만나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필코노미의 핵심이 기분이라면 기분을 올리는 길이 꼭 소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습관이 생기면 지출도 줄고 마음도 더 안정됩니다. 세 번째, 작은 소비는 괜찮지만 범위를 정하기입니다. 저는 무조건 아끼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살아요. 다만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기분비를 정해보는 겁니다. 2만 원이면 2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그 안에서는 마음 편하게 쓰는 거예요. 커피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좋고 작은 선물도 좋고요. 대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이건 다음 달로 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도 덜 죄책감 들고 지갑도 덜 아픕니다. 네 번째, 기분을 노리는 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무료 체험, 건강, 무료 상담, 당첨, 혜택 이런 걸로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로움, 불안, 건강 걱정을 자극해서 결제를 유도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급하게 결제하라면 일단 끊고 가족에게 한번 물어본다. 이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기분이 흔들리는 순간에 결제하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관계에서도 필코노미는 연결됩니다. 요즘은 물건 선물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큰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식사 한 끼 같이 하기, 사진 한 장 같이 찍기, 작은 여행, 산책 이런 경험이 기분을 더 오래 좋게 만들 때가 많아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경험은 기억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분을 사는 소비를 하더라도 물건보다 경험적으로 조금 옮겨가면 만족감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필코노미는 기분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뜻이고, 요즘 사람들은 필요만으로 소비하지 않고 마음을 달래고 기분을 회복하기 위해 소비를 많이 합니다. 이 흐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기분을 챙기되 기분에 끌려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기분이 흔들릴 때일수록 한번 멈추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물건일까, 위로일까? 이렇게 묻는 습관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챙김이 사치가 아니라 삶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꼭 지갑을 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